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활을 건 트럼프 대통령과 또 독주를 끊어내야 한다는 민주당 진영의 이른바 피를 튀기는 막판 유세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단순히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미국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 오늘 이슈진단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선거와 미국 선거 확실히 다른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선거라는 개념도 생소하고 좀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예, 중간 선거는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인데, 네. 재미있는 것은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이제 지방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모든 지역이 이제 선거구가 되는데,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는 하원 435석 모두 중간 선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상원은 그 절반이 이제 새로 선출을 하게 되고 또 주지사 선출직도 일부만 이제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제 판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선거는 아닙니다. 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이긴 적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1933년 대공황 때 하고 네. 98년 빌리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경제가 참 좋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있을 때 민주당이 네네. 결집돼서 이겼고 또 2002년에 이제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전해에는 이제 9.11 테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힘을 얻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성을 한다면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수성을 한다면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 유세전을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는 전 정권,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열심히 싸우고 있던 모습인데 공격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격의 포인트는 서로 다르죠. 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치가 이게 뭔가 품격이 없는 정치가 됐고 미국 사회가 너무 분열이 되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 편가르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도 잘하고 뭐 다 했지만 뭐 말만 잘하면 무엇인가. 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호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월 31일 날 어떤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 43%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같은 여론기관의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결과입니다. 네. 51.3%의 미국 국민이 지지한다고 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그 지지층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2년 네네. 동안. 그래서 소위 러스트벨트,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몰려 있는 주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미국 경제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매 분기 적어도 3%의 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제조업 분야의 고용도 월스트리트 저널 그 이번 달 통계에 따르면 2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 정책이 비단 월스트리트나 이제 와이칼라들만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했던 이 노동자들, 제조업계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에 나서는 것도 참 우리한테는 낯설어요. 맞아요. 우린 다 예. 감옥 가 있는데 말이죠. 자, 농담이었고요.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트럼프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도 있었고요. 피츠버그엔 또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나는 사건도 그렇죠.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또 중간 선거에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유불리를 따진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불리로 따진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번에 이제 카바나 연방 대법원 판사 인준에서도 네. 이제 전반적인 여론은 그 후보자의 고등학교 때 그 성폭행 그 논란 때문에 굉장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보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우리의 어떤 그 미국 사회의 지금
상태가 너무 분열 상태다. 그다음에 분노 사회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를 비판한 층에서는 이것이 다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이다. 미국 사회를 편가르기를 하고 분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그 잔인하고 심하지 않았나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공화당 측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사실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힐러리의 우승을 점쳤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그랬죠.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샤이보스라는 단어가 그 배경으로 해석되고 우리 대선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적용되기도 했는데 이번 중간 선거 때도 이 샤이보수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행자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셨는데 저도 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분명히 이긴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다가 예. 아주 크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권자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공화당 그 후보자들을 지지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선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 지지를 가는 지역을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재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구들만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집하고자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실 이것이 샤이 보스든 아니면 정통 보스든 그걸 상관없이 트럼프라는 개인을 지지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그 대통령의 이제 그 임기 동안에 중간 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경제적 성과, 뭐 증시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 완전 고용에 가까운 뭐 고용 상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될 텐데 실제 미국 안에서는 이런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내밀하게 굉장히-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을 받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퓨 리서치 센터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난달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유권자들의 4명 중에 3명이 내가 투표하는 결정은 이제 경제 상태랑 그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75%의 유권자가 경제 문제, 그다음에 경제 상태를 고려해서 투표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5명 중에 2명, 40%가 현재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의 지지자들조차 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중단해야 하는데 모두가 지는 싸움이다 이런 지적을 했단 말이죠. 때마침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게 호재로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이 너무 길게 되니까 월가의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고 미국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의견은 워낙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10월달 실업률이 3.7%인데 이거는 1969년도 이후에 49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와이칼라들만 그리고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 우려는 있으나 네. 이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무역 정책을 바꿀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G20 이제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언사로 나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할 텐데 아주 잘 되고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넘기고
만약 잘 안 되면 이거 잘 되게 됐었는데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 네. 이렇게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하고 중간 선거하고는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타이밍이 묘하긴 하네요. 예. 어쨌든 무역 분쟁이라는 건 우리도 간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 결과에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핵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 외무장관이랑 고위급 회담도 뭐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에 역시 자기의 공로 중에 하나로 이 북핵 관련해서 뭐 핵무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앴다 이런 것들을 치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는 북한 정권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칠 것이고 북한이 어떤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중간 선거의 효과를 과대 평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중간 선거는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만 그 지방 이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이라는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역시 네.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방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판해서 여기까지 별다른 미국 간의 협상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도 좀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 같고 네. 중간 선거가 대북 정책과 그렇게 연관이 없다는 것의 가장 좋은 증거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 건데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고위급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 결과가 대북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면 선거 끝나자마자 이틀 후에 그런 고위급 회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고위급 회담을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은 중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뭔가 로드맵이 벌써 결정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오판한 것이 이제 북한 정권으로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의 트위터에 그 포스터, 자신의 네.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까지 빨간 넥타이 공개하면서 하고 나왔죠. 보셨죠? 예, 예. 예. 지금 그 이란 원유 제재 변수 이게 그렇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 방문지가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였죠. 네. 그리고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첫 번째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던 것도 중동을 안정화시키겠다. 중동을 이라크 전쟁 이전의 어떤 상태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선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런 정책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타겟이 이란입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비핵화를 너무 허술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이란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이렇게 이란을 순순히 놔주지 않겠다 해서 지난 8월에 벌써 1차 제재에 서명을 했고 이번이 이제 2차 제재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의 원유 금수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2시에 어떤 이란 원유 수입 제재를 포함한 2차 제재가 발표되는데 동시에 제한에서 예외되는 최대 180일까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발표하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아마 일본, 중국은 확실할 것 같고 그런 트럼프의 스냅백, 이란을 다시 제재로 끌어들이는데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인데 과연 한국은 이 예외 국가 8개국 중에 들어갈 것인가? 네. 이것은 아무래도 오후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오후 네. 2시 정도라고 2시죠. 하니까요. 예.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자, 연세대 통일연구원 보영식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